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폐지해서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의원님 먼저 하시나요? 최선자 의원님. 네. 네, 최선자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순자 의원입니다. 앞서서 이관우 의원님께서 우리 5천만 원 이상 되거나 아니면 30% 이상의 어떤 그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 충분하게 그러한 것들을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 집행을 또한 하지 못할 때는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경 때 좀 삭감을 하고 또는 이제 변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불용 처리 연말까지 하다 보면 정말 급하게 써야 할 때를 쓰지 못하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 편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끝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추경에 꼭 삭감을 해서 다른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꼼꼼하게 예산도 세우고요. 혹시 실제 이제 예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안 쓸 거면은 뭐 마지막 추경에도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갈수록 이제 좀 어려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 평택에는 이제 더더욱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시고 좀 현실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도비에 이제 그 불용액이 우리 문화국지국에서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그 국도비를 할 때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 정도의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계년도에 정말 잘 계획대로 잘 쓰여지면 되는데 여러 사정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어떤 그 국도비 반환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어느 금액이? 국도비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릴 거고요. 네네. 보통 이제 국도비 반납하는 경우는 보통 집행 잔액하고 이자 발생한 거 주로 반납하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대부분 집행 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 사업으로 집행 잔액에서 이제 보면 국도비하고 포함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이제 남는 걸로 이렇게 보면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매칭 사업으로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뭐 30%다 50%다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국도비에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왔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자까지 했기 때문에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고요. 아마 국도비 반납하는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한 5% 미만이거나 이럴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저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천만 원 이상 그 불용액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그 질의를 드리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국비로 이제 반납을 하게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스포츠 광장 이용권 지원 사업은 국비 이제 70%고 도비 15 이제 12, 15% 이제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전년도 22년도에는 5억 8,600만 원을 교부를 받았는데요. 23년도에는 17억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293%가 증가한 이제 사업비를 이제 내시를 받아서 이제 그 저희가 작년 22년도에 비해서는 사용자가 56% 증가했고 집행액도 이제 113%가 증가됐지만 이제 이 집행률이 좀 이제 저조합니다. 그 이 이제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희 당초 이제 경기도에서 그 국비를 받아서 이제 대상자 선정 방식이 그 시도의 이제 수요 조사를 파악하지 않고 거기 이제 그 3년 동안의 그 시도별 수급자에다가 그 경기도 합계해서 지원 비율을 산정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그렇게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정해갖고 저희가 이제 그 집행이 좀 저조한 이유가 됐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 이제 그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도 23년도에는 10억을 줬고요. 용인도 8억이고 화성도 8억인데 저희는 17억을 해서 너무 많은 이제 금액을 교부해서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그렇게 해서 1억이 넘는 이제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 경기도에서 왜 그렇게 그 일괄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대상자를 우리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내시를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담당자 보고 문제점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래서 해결해야 저희가 되는지 묻습니다. 그 경기도에 이제 개선해달라 이제 저희 시도에 이제 수요자를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그 보내야 되는데 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93%라는 그 증가액을 경기도에서 이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돈을 내려다 주니까 저희는 인원은 증가를 해서 집행액도 증가했지만 이제 너무 많은 금액을 교부받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한 14억 정도 전년보다 한 3억 정도 덜 이제 교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전체적인 지자체에서 경기도에 개선 사업을 요구를 하셔서 왜냐하면 경기도에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우리 시의 어떤 시비가 아니다 할지라도 자체 내에서 그렇게 경기도에서 그러한 걸 하게 되면 경기도에도 어떤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문화국제국을 보니까 그 전체 예산의 집행률이 68.98%예요. 69%인데 다른 이제 저희 상임위국에 비해서는 좀 현저히 낮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반 시설도 있고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그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이제 아트센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체육도 이제 뭐 체육시설도 뭐 각종 체육시설 건립하다 보니까 매년 단기 사업으로 안 끝나고 뭐 계속비도 있고 뭐 명시월도 있고 사고월도 있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많은 부서에는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게 되고 저희도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불용액이나 그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문화예술 그 공모사업 공연이 있어요. 문화예술도 있고 공모사업이 몇 개나 되죠? 대부분 정해져 있나요?
항상 하는 뭐 공모사업이 22년도에는 뭐 70개가 됐는데 23년도에는 80개가 됐다 아니면 뭐 개수가 항상 그 정해져 있는 공모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공모 사업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죠? 가지수가 늘어나고 이제 늘어나. 2024년도 올해 기준으로는 최종 공연, 문화, 무대 세 가지 분야로 해서 90개가 올해 90개. 네. 23년도에 제 공연 예술을 보니까 56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네. 금액은 2억 9천에서 집행 잔액은 2,200만 원, 네. 20% 30% 되지는 않지만 네. 보면은 공연이 보면 보통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거의 700만 원, 750만 원이 최고 큰 금액인 것 같은데 네. 거의 300에서 350, 400대가 보통 평준한데 네. 2,2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면 거의 한 공연 예술이나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 공모사업이지만 그래도 좀 더 몇 군데를 더 하지 않았을까. 뒤에 보면은 문화예술에서도 똑같아요. 그 금액이야 7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문화예술은 다른데 이거 앞에보다 좀 금액은 있어도 거의 한 350, 450 평준화가 그 정도인데 금액이야 크고 작지는 않지만 이런 분의 공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안 되나 해서 이런 거는 좀 아까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게요. 네네. 이게 문화예술 공연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몇 달 전에 계획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 갖고 10월이나 이때 다시 계획 잡아서 그래야 되겠다. 행사를 하는 거는 쉽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건데 이 금액이 2,200만 원 정도 남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한 90여 개 단체를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00만 원에서 한 9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면 이 신청은 1, 2월에 해서 3, 4월에 결정이 나는데 실제 공연을 하는 9, 10월쯤 되면 단체 내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가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일부 단체는 이제 저희들이 이런 공모 사업을 할 때 공고도 하고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단체들이 실제로 나중에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면 이제 단체 내분이나 알력 같은 걸로 가지고 포기를 하면 그 다음 해에 신청을 했을 때 페널티를 줘서 불이익을 줘서 다시 선정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안내를 드리는데도 몇 개 단체는 연락이 안 되고 아예 그냥 단체 자체가 해산하는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단체가 포기를 하면 그 다음 차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는 추가로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 그런 건 안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준비를 하는 기간. 예, 한 4, 5월에 6월에 계획서를 내고 가을에 하는데 그때 포기하면 사실 새로운 공고를 해서 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90개 공연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제는 100개라고 그러셨어요. 작년에 이렇게 문화하고 공연하고 보니까 공연예술하고 문화예술하고 보니까 90개인데 올해는 100개인데 항상 100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그만 탈락자들이 막 몇 개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거의 예술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연 몇 가지를 하겠다고 그건 미리 올해 2024년도에 100가지 공모사업이 100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23년도에도 가지수는 정해져 갖고 이제 하는 건데 거기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네네. 그리고 해마다 보통 한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는 이제 신청하신 단체들이 실적이 미비하다든지 해서 선정이 안 되는 단체들이 10개 미만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진흥과에서 일반 생활 지도자, 어르신 생활 지도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육성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우수 지도자도 있고 우수 유소년, 청소년 지도자도 있고 이런 지도자들 교육에서 집행 금액이 반납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러죠? 지도자들이
결혼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는 이제 정원이 9명인데 현재 8명이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 체육 지도자는 이제 3명인데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생활 체육 지도자는 2명인데 이제 1명이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 체육 지도자의 이제 그 처우가 그 경기도에서 좀 너무 우리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좀 그 퇴직률이 좀 높고 그래서 좀 이렇게 들락날락해서 그런 인건비가 좀 남아갖고 집행 잔해고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경기도에서 저희가 뭐 하위라든가 아니면 수준에서 못 미친다고 하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되지 그래서 않을까요? 이제 23년도에 이제 저희가 본 예산에 해서 24년도에 그 생활체육 지도자 그 정액급식비를 14만 원씩 지원하는 거를 이제 추가로 했고요. 이제 앞으로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직장운동경기부 이 직장운동경기부는 평택에 몇 군데나 있죠? 저희는 7개 종목에요. 이제 선수, 코치 다 합쳐서 65명이 이제 직장운동부입니다. 이 직장운동경기부 분들이 직장 대회 나가서 저는 여기 보면은 우승하거나 입상한 것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그 직장운동경기부하고 경기부 저기 뭐 선수들이 시장기나 의장기, 협회장기 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 같이 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진 않고 직장운동 경기부는 평택시 마크를 달고 나가고요. 이게 엘리트라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전국대회나 뭐 국제대회나 이런 것도 참석하고 그 시에서 하는 그런 행사는 일반 생활체육인 거고요. 지금 직장운동 경기부는 엘리트 체육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저희가 7개 종목에 뭐 인원이 있는데 저 인원이 좀 부족한가요? 저희가 지금은 충원이 안 됐나요? 지금은 이제 다 충원이 네, 충원됐습니다. 하키가 이제 일부 선수가 없었는데요. 전년도 이제 말에 채용을 해서 지금은 다 채워졌습니다. 옛날에 학기가 있었는데 학기가 없어졌다가 다시 학기가 부활된 건가요, 그럼? 그건 아니고 선수가 선수가 이제 없어갖고? 선수가 이제 결혼이었는데 지금 채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집행 잔액에서 보다 보면은 뭐 크게 뭐 30% 된 거, 50% 된 거 불용액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소소한 것에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도 저희가 찾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잘 알아서 좀 챙겨주셨으면 해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한 해 사업을 하시고 마무리하는 이제 단계에서 지출된 사항에서 몇 가지 그냥 공통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결산감사를 볼 때 명시 2월, 사고 2월, 그 다음에 항목 간 이용이나 전용한 부분, 그리고 과다 대상에서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보는데 2년 동안 본 의원이 결산감사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잘 선행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요번에 이제 결산감사에 임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워낙 이제 세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집행해 드릴 때 넉넉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도 좀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 지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택시 아까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평택시가 그 경기도에서는 7위지만 전국에서는 14위예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2위입니다. 인구도 많고 재정 상황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가 닮아가고 싶은 도시가 화성시인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재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 2025년도 예산을 이제
수계를 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참고를 해서 저희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간담회 때 그 아트센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비비에 대한 부분이 일부 좀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잔양 시간이 지금 이제 짧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울 때 내년 예산 수계를 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다른 타 시군구의 사례를 잘 살펴보셔서 중간 부분에 이런 부분은 하다가 말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잔양 시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본예산 외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게 한 65억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정부 국비 사업이라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게 국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랑 협의가 유선으로는 완료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하고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을 하면 기재부도 특별한 반대는 없다. 그래서 조만간 공문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평택에서는 야심차게 아트센터라는 아주 큰 이름을 달고 평택을 대표하는 이렇게 문화 공연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평택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할 텐데요. 예산에 있어서 중간에 자초가 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서 축소해서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설비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게 되면 중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문도 드리고 답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항공우주 체험관 건립이 있습니다. 예산은 5천만 원이고요. 4구 2월을 시키셨어요. 이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37페이지. 네, 항공우주체험관 건립 비용은 건립 용역은 2023년 11월부터 당초 4월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24년 4월인가요? 네, 24년 4월까지 용역 기간이었는데 일단 용역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항공우주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평택의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검토하는 용역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 상황도 올해 내년이 좀 순탄치 않고 해서 저희들이 항공우주 체험관을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국립항공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립항공박물관을 국비로 분관 형태로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국립항공박물관도 이제 수장고라고 해가지고 다 전시하기 어려우니까 전시 물품들을 가져다 놓는 그런 수장고를 국비로 건립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이제 정부와 이런 항공교통 쪽에 연구 용역을 많이 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당장 과장님 예. 좀 이 평택이라는 곳이 항공우주랑 어떤
저희 비행장 있는 거 외에는 없는데 네. 이거를 왜 구상을 하셔가지고 용역비까지 세우시고 없는 예산에 사고 이월까지 시키시는지, 이거 지금 분관 유치하는 게 뭐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도비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국비를? 처음에 사업계획서 세우셨을 때? 네, 최대한 국비를 좀 많이 어느 시가 이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한 군데는 그 항공우주 국립항공박물관 분관을 설치를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 한 시군이 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관성이 좀 있나요? 거기도 특별히 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JC하고 좀 근데 비슷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많은 것을 너무 양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재정의 어떤 여건도 여의치 않지만 재정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평택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성력이 좀 강화가 되고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쏟아야 되는데, 지금 항공우주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사고 이월까지 시키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거는 조금 예산 심의, 아니 결산 심의하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용역비는 4,840만 원을 했고 낙찰 차액이 이제 1,6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남기셨는데, 이 용역해서 성과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예산 잘 세워서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에 한두 개씩만 제가 다 말씀을 드려도 뭐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서 67페이지 문화관광 콘텐츠, 이것도 잠시 이제 휴식 시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었던 사항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항목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도 있지만 조금 여유 있게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저희들이 3천만 원을 세워드렸는데 2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을 남기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건 이제 사무관리비의 이제 항목입니다.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잔액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가면 잔액이 거의 안 남아요. 보조 사업은 거의 금액에 맞춰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안 남는데, 행사 운영비나 이런 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남기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 잔액이 지금 보면 뭐 금액적으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은 운영비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조심해 주시고요. 지영이 신화의 문화재 지정 50주년 기념 학술서 발간이 사고 이월이 됐습니다.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고 이월 사유는 그 학술서의 이제 학술서의 전문성 및 신중성을 기하고, 그리고 논문 원고의 추가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나 기타 신문 기사 인용 시 저작권의 승인 절차도 많이 필요해서. 그럼 처음에 이월시켰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념 학술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평택에 대한 근 자료가 되는 거고, 그 자료를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성으로 계속 가는 부분인데, 반복된 얘기지만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지 사고 이월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2월 27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네네. 나온 자료는 발간이 아직 안 됐죠, 발간은. 네네. 지금 제작 중이고요. 500부를 나옵니까? 예, 곧 나올 상반기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공공운영비에서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집행산액으로 남는 게 뭐 아주 좋은 예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리 캠핑장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지금 그 내리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위탁 운영을 하실 건가요? 네, 지금 계획으로는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얼마 정도를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매년 2천만 원씩 인상해서 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인건비가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 상승분이고요. 있고, 그다음에 네. 물가 상승분 반영을 해서 총 위탁 운영비를 여쭤봤습니다. 네네 사업 인상분 2천만 원이 아니고. 지금 위탁 운영비가 2023년도에 4억 4천이고요. 금년은 4억 6천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인원은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면수가 좀 적죠? 원래 30명 계획이었는데 네. 이 면적이 좀 협소해서 20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3천 한 700팀이 오고요. 14,000 한 900명 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굿즈는 올해는 제작을 안 하셨죠? 작년에 그 담요하고 이런 거 무릎 담요 같은 거 굿즈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작했습니다. 예. 올해도 제작하셨어요? 작년에 제작했고요. 아직 올해는 안 올해는 했습니다. 안 할, 예산 올라온 예.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예, 예, 안 했습니다. 굿즈 같은 경우에는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캠핑 하신 분들은 굿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야간 같은 게 쌀쌀하니까 그 수요가 있고요. 그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재방문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방문율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탁 운영을 이렇게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4억 6천이에요, 그렇죠? 네네. 내년에는 4억 8천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재방문율이나 이런 거 위탁 운영을 어디까지 위탁 운영을 준 겁니까? 거기에 관리하고요. 네. 그리고 매점 빼고는 나머지 시설 관리나 뭐 잡초 제거라든가 그다음에 보수 같은 거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잡초 제거까지 들어왔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리관광지 총 예산이 그러면 2023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내리관광지로 해가지고 들어간 총 예산이? 내리 관광지에는 이제 캠핑장 부분하고 미디어 파사드 부분하고 구절초 예산까지 해서 한 10억 가까이 됩니까? 10억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리 캠핑장이 4억 6천에다가 그다음에 구절초 동산이 한 1억 6천, 그다음 미디어 파사드 한 2천 정도 해서 한 6억 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주민의 편의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 내리관광지에 대한 예산, 이 집행 결과를 보면은 조금 신중을 좀 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희가 그래서 관광지는 이제 공원과에서 이제 관광지가 아니고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하는데요. 그 관광 분야는 이제 저희가 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특별히 이제 추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절주 동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에 식재했을 때는 약간 군데군데 자라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좀 보식을 해가지고 금년 가을에는 작년보다는 더 풍성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거기서도 행사도 개최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캠핑장만 위탁 운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예, 예. 캠핑장의 위탁 운영이 4억 6천? 네. 거기 이제 이거- 시설 유지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기타 경비해서 4억 6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한 6천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구절주동산 같은 경우는 예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네. 캠핑장만 위탁 운영한 경비예요. 네네. 그런데 이 내리 캠핑장에 들어간 전체 예산은요, 제가 보기에는 한 8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홍보나 이런 예산도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잘 쓰여져야 되고, 쓰여진 만큼 또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절초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캠핑장은 물론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83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800만 원 이번에는 이제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을 그때 저희들이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해수사분들이 그런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선진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운영되는 부분도 벤치마크를 했기 때문에 반응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몇 명이 가셨습니까, 이거? 해설사 13분하고 공무원 3명 해서 총 16명이 1박 2일입니까? 네, 2박 3일로 거제하고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해설사들하고 같이 상호 교류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 겁니까? 해설사 분을 만나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순신 공원이라든가 삼도 수군 통제관이나 매미성 그리고 전시관들 가서 해설사 분들을 만난 겁니다. 역량 강화 교육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번 선진지 견학은 처음이고 역량 강화 교육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해설사분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작년에 그 해설사 그 근무복이라든지 물품 일반 수영복이라 가지고 예산을 수반을 해드렸는데 근무복 같은 경우는 언제 착용을 하십니까? 해설사들이 해설을 할 때마다 착용을 하십니까? 평상시에 이제 저희가 동복을 지난번에 사드렸고요. 그 평상시에도 계속 입고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투어 그 해설사도 착용을 하십니까? 근무복을? 해설사들이 예. 같이 그 투어에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해설사 시티 투어 네네. 말씀하신. 예예예. 관광 해설사가 네네. 이제 탑승을. 그분들도 이 근무복을 착복을 하세요? 네, 저희 해설사 등록된 18분은 모두 다 근무복을 드렸고요. 예. 네. 그 부분 아니요, 드린 게 문제가 네. 아니라 착복을 하시냐고요. 착용을. 그걸 확인해보고 착복을 안 하게 되면 착복을 하도록 그렇게 아니요, 지시하고. 굳이 뭐 그럴 필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근무복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근무복을 분명히 저희가 일반 수영비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를 해서 해드렸고 예산을 쓰셨어요. 쓰셨으면은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필요 없는 거를 해드린 건지 아니면은 꼭 필요한데 해드렸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서 옷을 네. 안 입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네. 드린 거고요. 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결선심의를 하기 때문에 요 예산 쓰여진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조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광 콘텐츠 구축해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했었던 부분이 6천만 원이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10이에요, 100%. 네네. 관광 콘텐츠는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뭐 평택 8경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거 그 성과가 어떤 성과가 도출이 됐어요?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평택시 관광 자원이라든가 이제 오디오 관광 콘텐츠 해시태그 업로드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개선이 뭐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홍보를 위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문화 관광 콘텐츠 구축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예산을 11호 6천만 원씩 세워서 나가면 사실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예산을 이렇게 쓰셨으면 어떤 성과가 도출이 됐고
이 도출이 된 거에 있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계속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성과에 있는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이거를 연속적으로 가지고 가서 성과를 낼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을 세워서 드리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주민참여 예산에 심의가 이제 들어갈 텐데 연속성이 있는지 일회성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작된 사업들이 우리 부서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셔야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뭐 100%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가점을 줘서 주민참여 예산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된 것들 중에서 일부 사업성이 있고 구성력이나 계획력이 좋은 것들은 본 부서에서 그거를 쭉 연결을 해 나가야지만 예산을 잘 집행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편성목을 보면 장관 항목으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쭉 쓰는데 제가 좀 평택구 무대 데크 보수는요 유지 관리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데크를 처음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설치되어 있는 거에 있어서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하는 거면 유지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평택구 무대 데크로 따로 빼시고 관광단지 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비로 해가지고 또 다시 빼셨어요.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수는 유지 관리비로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상반기 잔디깎기 및 잡초 방제 공사, 하반기 잔디깎기 및 잡초 방제 공사, 용역회사가 달랐습니까?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집행 잔액이 조금 더 남았어야 되는데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네. 그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좀 네. 참고하시고 분명히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목 전지나 이런 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100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하반기 계약을 하실 때 똑같이 하셔야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면적이 늘어나거나 특이사항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발생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목 전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른 봄 3월에 많이 이루어지죠. 네네. 여기는 수목전지가 지금 전지 그 목수가 몇 개가 됐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지목 작업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매년 세우다 보니까 하시는데 수목이 변경이 됐을 수도 있고요. 수목이 전지가 그 대상이 줄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처음에 시작하는 것처럼 들여다보시고요. 예산을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88페이지 이 부분은 이제 본 의원이 그 2022년에 시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기본 전력량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춰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몇 군데는 기본 전력량을 낮춰서 매월 그 나가는 비율을 줄인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집행 내역에서 지금 이거는 과다로 갖고 계셨던 거예요. 공공운영비는 특이하게 아주 뭐 한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여름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가 와서 냉난방비가 아주 뭐 월등하게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까지 예산 집행 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자, 무인 경비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도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요. 소방 안전 관리 용역도 그렇고 전기 요금 등 공공 요금도 거의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보통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예산을 수반할 때는 3년치라든지 5년치를 전시실 도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 그렇게 많이 또 하는 부분도 아니고
예술관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비도 거의 대부분 몇 % 내로 잡아가지고 쓰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5,200에서. 이런 부분은 과다 계상을 해서 갖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의원님 질문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네, 없으시고. 그럼 김명수 의원님 질의가 남으신 거죠? 다른 분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네, 그럼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1페이지. 네, 다른 의원님도 추가 질문이 없으시다고 해서 바로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민간 이전 보존 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단기 스포츠 교실에 대해서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때 이제 예산 저희들이 편성해 드릴 때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네네.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그 1차 추경 때 올해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느냐, 아니면 급식비가 없었던 것 같은데 급식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근수당이나 월 지급되던 금액에서 뭐 이제 3만 원씩 추가 지원이 되기도 했고요. 좋은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거 다 12, 100% 저희들이 편성해 드렸던 건데. 지금 생활체육 교실은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해서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도가 좋고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올해 특별하게 체육교실 중에서 특이했던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올해요? 24년도요? 네네. 24년도는 지금 15개 종목에 하는데요.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그 민원이나 아니면은 뭐 요구 사항이 많아서 올해 추가된 항목들이 있습니까? 그 여성 쪽에 이제 뭐 요가나 댄스 이런 게 좀 추가되는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도 추가가 되면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반응이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가시고, 반응이 별로 없고, 네네. 아니면은 그 대상자들이 많지 않은 것들은 폐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지금 그 테니스 교실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 오성에서. 근데 그 학생들이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요즘에 테니스에 좀 그 열광하는 편이라 그런 생활체육 교실을 테니스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테니스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데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그렇게 많지가 이제 않은데. 오성이나 이제 테니스장이 있는 곳에서 오성중학교 앞에 있는 그 테니스장 네, 얘기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예. 네네.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이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작년에 장애인 체육인 선수단에서 한 명이 지금 저희가 줄었죠. 이번에 네, 5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지금 6명으로 돼서 다시 예, 예. 수당이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6명의 이제 정원이라 이제 6명 그분 한 명분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인건비 잔액입니다. 인건비 잔액. 그래도 바로 또 어떻게 네, 되셨습니다. 채용을 네, 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113페이지에 체육회 각종 위원회 수당이 지금 7억 5,900, 7억 6천 정도 되는 예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위원회 수당이에요. 위원회가 몇 분이십니까? 위원회가 이제 4개 있거든요. 선거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또 스포츠공정위원회,
G스포츠 클럽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그럼 가장 많이 나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인사위원회가 지금 14회 개최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가요? 네네. 그렇게까지 많이 열리는 이유는요? 직원의 뭐 직원 채용이라든지 빈번하다는 거죠? 네네. 빈번한 이유는 그만큼 안정감이 이직률이, 없다는 건데 예, 이직률이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높습니다.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31개 시군 중에 이제 저희가 한 30위 정도 거의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그 예산 반영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 힘든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근 수당이라든지 이제 정액급식비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네.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좀 처우 개선에 예산을 반영해서 좀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그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이 추경으로 올라왔었죠. 장애인 생활체육 1회 추경에 네, 네. 1회 추경에 올랐습니다. 그게 그게 급식비하고 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죠. 예, 예, 예.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뭐 좋아라 하셨을 텐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올해 내년 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이제 힘들게 짜실 거예요. 이제 7월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더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16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수용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인데 강사 수급이 어렵지 않습니까? 안전요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 수급하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체육시설 그 지도자는 이제 코치 한 명이 지금 강사가 있고요. 지금 네. 오랫동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은 저희 그 수영장에서 네. 남부 그 시립 수영장에서 여기서 강습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전요원이 이제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 예. 그러면은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낫겠네요. 네네.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요즘은 생존 수영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예. 생존 수영에 대해서 예산도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예, 학교랑 예. 같이 연계해서 그런데 그 수급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결산을 보는 자리긴 하지만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예산이 또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예요. 처우가 좋으면 오래 근무를 하고 이직률이 낮겠죠. 그런데 타 시군구보다 많이 낮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일반 운영비 이것도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1,800만 원인데 26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예산들이 조금 많아요. 지금 그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지금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우수 지도자 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한 예, 부분이요. 예. 120페이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그 공모가 돼서요. 선정이 돼서 1억 9,800만 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 예산 과목에서 지출해야 할 그런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전지훈련비하고 대외 출전비 이런 비용이 용품 구입비를 이제 그쪽에서 이제 국비 사업 먼저 이제 사용하다 지출을 보니까 하고. 예,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조금 많은 부분이 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일반 보전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억 6천에서 집행 잔액이 한 1,800 정도 남았고, 그렇죠? 그리고 네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경년제에 체육대회가 열리는 거를 생각을 못 하시고 예산을 5억을 세우셨다가 전액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남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협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국이 아니 우리 문화국제국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아까 체육진흥과에서도 매칭 부분에서 좀 과다하게 잡혀서 불가피하게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이월률이 좀 있다는데 대부분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진행은 어떻습니까? 이 과정이 또 반복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뭐 잔액이나 이월 때문에 사업을 뭐 또 위축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과감하게 하시는데 이제 이게 23년도 거잖아요. 이월된 부분도 역시 뭐 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뭐 보상이 지연된 것들 또 뭐 공사 준공이 아직 용역이 안 끝난 것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저희 2층 게이트볼장도 이제 지금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해서요. 공정률이 한 35% 정도 되고요. 또 팽성 야구장 그 토지 보상금은 저희가 50억 중에 이제 한 2억 8천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의 이제 제가 지금 진행률은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잘 되고 나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예, 예.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내년 결산 때는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은 좀 줄이고 좀 사업성에 있어서 좀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월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계속 체크를 좀 해가지고 또다시 이월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어쩔 수 없는 사고 부분에 이월된 거는 대해서는 거의 예. 집행을 다 하도록 다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유 없는 게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유를 좀 꼼꼼하게. 이유를 좀 잘 예? 명확하게 좀 잘 하시고 좀 줄이십시오. 예,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없도록 최선을 명분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예. 좀 불쌍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세심하게 위원 여러분들 지적해 주셨고요. 또 의회에서도 함께 또 열심히 의견 수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만 마칠까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3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